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거짓을 말하는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다며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국방부가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광주시 정일성 공원 조성 사업을 두고도 정부와 광주시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다음 달 4일에 예정됐던 대규모 교사 집회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를 사용하자는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어 교육계의 갈등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충남 태안 지역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특수목적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골프 접대나 뇌물로 친분을 쌓은 뒤 서로 짜고 각종 비리를 저질렀고 횡령하거나 회사에 끼친 손해가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영천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난동을 벌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의 차량에 치인 20대 여성이 사건 발생 25일 만에 숨졌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제2의 장마로 오늘도 전국에 비가 이어지고 특히 중북부 지방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먼 남해에 3개의 태풍이 발생해 동시에 활동하고 있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언론을 싸잡아 24시간 정부 욕을 하고 있다는 격한 표현으로 비판하며 사실상 협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등장해 의원 한 명 한 명과 반갑게 악수한 윤석열 대통령. 연찬회 모두 발언에서 또다시 지난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부실 기업에 비유하며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었다. 대선에 이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아찔하다고 꼬집은 겁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전부 이 회계가 분식이고 이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매몰됐었다고도 표현하며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이념을 설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각종 정책과 기관을 내실 있게 만드는데 1년 수개월이 훌쩍 흘렀다고 말하면서는 거친 표현으로 야당과 언론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얘기도 꺼냈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공식 석상에서의 언급은 처음인데 거짓을 말하는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쳐 나라야 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방향이 다르면 안 된다며 이른바 좌우 날개론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야당은 제대로 된 진보가 아니며 따라서 협치나 타협도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개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가치가 국민을 위한 방향이라는 말과 함께 당정과 내각이 노선을 잘 잡아 정기국회를 치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양당 의원들이 각각 한자리에 모여 전국 현안을 논의하고 총선에 대비한 전열 정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신뢰 회복을 통한 국회 교체를, 민주당은 민생 회복으로 정권 폭주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천에서 열린 연찬회에 총집결했습니다.
내년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를 위해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등 취약 지역에서 압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인재라 그러면 3고 처리가 아니라 10고 처리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국회 교체와 정치 교체를 이루려면 정기국회에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육과 노동, 연금 등 3대 개혁과 국정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거대 야당을 쏘아붙였습니다. 역대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타협적인 야당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3대 개혁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국민께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강원도 원주에서 1박 2일 워크숍에 나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민생이 도탄에 빠졌고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정권의 무자비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마련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권의 무절제한 폭주를 바로잡고 벼랑 끝에 몰린 우리 국민들의 삶을 무한 책임진다는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폭염노동자 보호법과 혁신성장지원법, 교권보호법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민생을 고리로 대여투쟁을 강화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민주당이 국민께 희망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 되는 그런 길을 이번 워크숍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모색하고 국민들께 보여드리길.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대통령이 야권을 작심 비판한 상황. 거대 양강도 서로를 향한 적의를 숨기지 않으면서 정기 국회 기간 가뜩이나 냉랭한 정국이 더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5분의 흉상 이전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 장군의 흉상 설치가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있다며 이전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방부는 또 청사 앞에 세워진 홍범도 장군 흉상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교내 홍범도 장군 등 5분의 흉상 이전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소련 공산당 가입 등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 호국 간성을 기르는 육사에 설치해 기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설치될 당시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강행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공산당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어서 지난해부터도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검토를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서 홍 장군의 흉상은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3.1절 99도를 맞아 육사 교내에 설립됐습니다. 육사는 홍 장군을 포함한 5분의 흉상을 모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가운데 홍 장군의 이력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홍 장군이 1921년 6월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몰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청사 현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앞 흉상은 지난 1998년 설치됐는데 육사의 이전 검토와 마찬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연관도 있고 또 별개의 사안이지만 국방부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기조로 미뤄 2016년 명명된 214급 잠수함 홍범도 함의 함명 변경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방부는 흉상 이전이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이종찬 광복회장은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이종섭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등 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조선 의열단 출신으로 중국의 혁명 음악가로 활동한 정일성을 기리는 광주의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연일 논란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을 걸고 관련 사업을 저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정일성 기념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동구에 추진하고 있는 항일운동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광주시에 해당 사업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 가입과 팔로군 행진곡, 조선인민군 행진가 작곡 이력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 피를 흘리게 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업에 국민들의 예산 쓴다는 것은 단 1원도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지역 보훈단체도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전면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당시 고 서정우 하사를 잃은 어머니는 북한과 공산당에 헌신하고 선동한 사람을 위해 기념공원을 짓는 것은 광주정신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정신은 공산주의자를 기념하는 정신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숭배하는 정신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더 터전을 굳게 하는 정신이 광주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고요. 이 같은 논란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율성 기념사업은 중앙정부가 먼저 시작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를 시작으로 중국과의 외교와 국익을 위해 정율성이라는 인물이 다양한 소재로 활용됐던 점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문화 예술을 매개로 한 한중 우호 상징이라는 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우리나라 정부의 오래된 평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중 관계가 좋을 때 장려하던 사업을 그 관계가 달라졌다고 하여 배관시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 업무 수행의 기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직을 걸겠다거나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한 박민식 장관. 이를 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금지한 박승춘 전 보훈처장에 빗댄 강기정 시장. 불과 수십 년도 안 된 시간 동안 항일 운동가 또는 공산당 나팔수라는 양극단의 평가를 받게 된 한 인물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다음 달 4일 예정됐던 대규모 교사 집회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를 사용하자는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어서 교육계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연아 기자입니다. 다음 달 4일 서희초 교사 49제에 맞춰 계획됐던 대규모 교사 집회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교육부가 집회 참여를 위해 휴가를 내면 징계하겠다고 거듭 밝힌 가운데 교사들 간에도 의견차가 커지자 집회를 전격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회가 취소돼도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휴가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는 공교육 멈춤은 계속 추진됩니다. 현재 8만 명 이상의 교사가 동참 의사를 밝혔고 서희초를 포함해 약 500개 학교가 재량 휴업을 할 전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역시 9월 4일을 공교육 회복의 날로 만들자며 집단 연가 사용 용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교사가 학생을 위해 교실을 지킬 때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교육 멈춤에 반대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을 재량 휴업으로 추진하는 학교를 방조하고 지지하며 교사들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킨 조희연 교육감과 세종, 전북, 인천의 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YTN에 출연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재량 휴업일 지정은 물론 개별 연가 사용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런 이해관계 상충을 피하면서도 또 불법을 피하면서도 얼마든지 추모하고 이제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선학교에선 정상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교사가 병가와 연가를 신청한 곳들이 생겨나고 있고 취소된 구사 집회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전교조도 재량 휴업일과 연가 사용을 막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9월 4일 추모제를 앞두고 교육계 갈등은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가 아닌 노란 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과 관련해 교육부가 버스를 칠하는 것 외에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YTN에 출연해 학생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교통사고 대비를 위해서 중요하다면서도 노란 페인트 대신 아이들이 타고 있다는 표식이나 표지물을 부착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안이 마련되는 동안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한 만큼 소풍이나 현장학습 등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초등교사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계도 기간을 둔다고 해도 단속을 하지 않을 뿐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학습 등이 불법인 것은 같고 계도 기간에도 불법이 반복되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면서 단속 유예 대신 현장 체험학습을 중지시키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측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공판에서 4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 전체를 법정에서 직접 듣고 A씨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 진짜 밉상이네, 너 싫다 등의 A교사 발언을 주호민 부부가 문제 삼으며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무엇보다 주씨 부부가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위법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검찰은 녹음 말고는 아동학대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적발하기엔 어렵다며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특수교사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녹음 파일은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위법하게 수집한 것이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게 규정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특수교사가 피해 아동에게 문제의 발언을 한꺼번에 말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돼 있지만 2시간 반 동안 수업 녹음 내용 가운데 검찰이 유리한 부분만 짜깁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A씨의 혼잣말까지도 피해 아동에게 말한 것처럼 공소장에 적었단 겁니다. 일부만 딱딱 끊어서 들으면 마치 아동학대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어감과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10월 말 4시간 분량의 전체 녹음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양측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요구한 주변 소음이 제거된 파일로 듣겠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일 가능성에 대해선 1심 선고 때 함께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호민 씨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해 공개 사과의 뜻을 전한 뒤 최근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특수교사 A씨는 복직됐지만 현재 질병휴직 상태로 언제 교단에 다시 설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북 영천에서 또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50대 남성이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갑니다. 바쁜 걸음으로 도착한 곳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던 술집입니다. 술집으로 되돌아온 남성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다툼을 벌였던 지인들을 향해 마구 휘둘렀습니다. 술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주변 골목도 흉기 난동 흔적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50대 남성 A씨가 술집에서 흉기를 휘두른 건 밤 11시 20분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60대 남성이 숨졌고 또 다른 3명도 다쳤습니다. 주민들은 A씨가 평소에도 험한 말을 자주 했고 술을 자주 마셔 병원 치료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거의 매일 먹는다고 말해야지. 성격도 별로 안 좋고 조금씩 그런 게 있었지. 말도 함부로 하고 결국 사고 터지게 됐지. A씨는 동행한 여성이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범행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캐묻고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하고 그리고 피의자 조사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도 해야 되고 피의자에 대해서 정신질환 이력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피해자 조사까지 추가로 진행한 뒤에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분당 서현역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내고 흉기 난동을 벌인 최원종의 차량에 치인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피해자 20대 A씨가 어젯밤 9시 50분쯤 사고를 당한 지 25일 만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발생한 최원종의 범행으로 지금까지 A씨를 포함해 차량에 치인 2명이 숨졌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최원종은 살인과 살인 예비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이 법정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다며 거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살인과 사체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이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도 출석했습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변호인 옆에 앉아 판사 질문에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지를 묻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과외 앱을 이용해 혼자 사는 여성을 찾는 등 범행 대상을 치밀하게 정한 모습과는 상반된 주장을 한 겁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범행 증거 224개를 재판에 사용하는 데는 모두 동의했고 사체 훼손과 유기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번 기일에서 정유정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비공개 재판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범행이 유례가 없는 특수한 경우여서 모방범죄 가능성이 있고 국민 정서에도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공개 재판은 정유정 씨가 원하는 건가요?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다음 재판 때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낸 정유정은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새할머니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또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는 내용도 반성문에 넣어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 마무리되면서 이번 재판은 다음 달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망 경위를 수사하던 경찰은 함께 있던 일행의 마약 투약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새벽 5시쯤 30대 남성 A씨가 14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었던 A씨는 3층 화단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운동 동호회 회원 7명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경찰에 A씨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집단 마약 투약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함께 머물렀던 집안에 주사기 등 마약류 관련 물품이 발견됐고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일부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숨진 경찰관 A씨의 마약 투약 여부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부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검사를 거부한 다른 일행에 대해서도 마약 투약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추락사와 관련된 범죄 혐의점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50대 아버지가 경남 김해시 야산에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어제 낮 12시 10분쯤 경남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야산에서 50대 남성 A씨를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숨진 자녀 2명은 1톤 트럭 안에서 발견됐고 A씨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에 있는 2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에 있던 2명이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면적과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이 하나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 지역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특수목적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직원과 민간발전 업체 관계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골프 접대나 뇌물로 친분을 쌓은 뒤 서로 짜고 각종 비리를 저질렀으며 횡령하거나 회사에 끼친 손해가 7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거대한 태양광 패널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서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과 민간발전사 두 곳이 5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해 충남 태안군에 건설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를 포함한 태안군 내 태양광 발전 사업들과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직원 A씨가 민간 발전업체들과 짜고 7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곳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거짓으로 8억여 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한 뒤 그 돈을 관계자들과 나눠 가진 거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태양광 사업 관련 경험이 많았던 A씨는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관리자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권한을 악용해 민간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나 상품권 등 뇌물을 20여 차례 받았고 뇌물을 준 업체들은 전력시설물 설계 자격이 없으면서도 관련 용역을 수주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A씨는 다른 특수목적법인에서 18억 원을 자기 통장이나 다른 업체 통장에 송금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한국서부발전에 4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들 사이의 유착관계 및 결탁 사실을 밝혀 고질적인 금품 및 향응수수 비리를 차단하였고 관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불법, 탈법적 형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습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민간기업 임원 1명을 구속했고 나머지 관계자 4명과 법인 3곳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전 부여군 의원의 아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충남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지인 50여 명에게 금은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금 100억 원가량을 받아 잠적했다가 지난 25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의 남편인 전 부여군 의원은 부인의 잘못에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난 18일 의원직을 사퇴했고 나흘 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진보정당인 민중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창년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 북부지역 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본부장 등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 12월 건설노조 명의로 당시 민중당이었던 현 진보당에 정치 후원금 8천만 원을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겨냥한 사정당국의 연이은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공유한 사건 관련 대화나 자료 등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건데 검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영장 발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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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이 사정당국의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 관련성을 보겠다며 법무법인 율촌을 수색한 데 반발한 겁니다. 변협 측은 변호사와 로펌 압수수색이 일상화하면 의뢰인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게 돼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변호인과 주고받은 대화나 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공개하지 않는
변호사 비밀 유지권 도입도 요원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 비밀 유지권은 영미권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법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만 돼 있을 뿐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2016년 롯데그룹 조세 포탈 의혹을 시작으로 지난해 대장동 범죄 수익은닉 사건까지 주로 대형 로펌을 강제 수사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피의자 직접 조사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을 털어 편하게 수사하려는 거란 비판에 대해 검찰은 불법을 묵과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의 재판 파행 의혹과 위증 논란이 불거진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 압수수색이 모두 명백한 불법 정황에 따른 수사란 겁니다. 형사사법 정의를 확립한다는 점에서는 압수수색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은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변호인이 도움을 받을 권리 자체가 행해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국회에는 변호사 비밀 유지권을 법제화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도 검찰엔 수사 대상, 변호인에겐 의뢰인이 되는 공수 경계선에서 당분간 비슷한 진통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뒤 해외 언론에 방류 관련 설비들을 공개했습니다. YTN이 방류 후 국내 방송사로는 처음으로 현장을 취재했는데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방사능 잔해 처리에 대한 고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다에 방류될 오염수 탱크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해수 펌프가 오염수를 희석시킬 바닷물을 끊임없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이동시키는 배관은 푸른색, 오염수를 흘려보내는 배관은 검은색으로 구분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해수 배관 헤더라는 장치입니다. 이곳에서 대량의 바닷물과 오염수가 합쳐져 본격적인 희석 작업이 진행됩니다. 희석된 오염수는 커다란 수조에 모인 뒤 해저 터널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 과정에서도 정기적으로 오염수 표본을 채취해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해외 미디어에는 처음 오염수의 이송과 희석 설비 일부가 공개됐는데 오륙호기 주변을 중심으로 취재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원전 오륙호기 근처입니다. 원전 폭발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기도 한데요. 오염수를 방출하는 해저 터널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폭발 사고가 난 원전 1, 2, 3, 4호기 주변은 여전히 고농도 방사능 잔해들이 남아있지만 제거가 쉽지 않아 폐로 작업에 커다란 난제입니다. 瓦礫を撤去するときにもしかすると放射性物質まき散らすかもしれませんよね。それが怖いのであそこに今カバー覆うカバーを今作っているところです。 원격으로 감시 통제할 수 있는 공간도 처음으로 취재진에게 공개됐는데 지진과 같은 돌발 상황이 생기면 즉각 방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전문가도 IAEA와 방류 모니터 작업에 본격 참여하기로 하면서 도쿄전력이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의 간극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이후 우리 해역의 방사능을 검사한 정부의 첫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은 날로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억지 선동과 괴담 유포를 멈추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천명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며 정부 심판론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무 전문성도 없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조사 장비 하나 없이 맨손으로 일본에 가서 고작 피켓 드는데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15년 전 광우병 집회, 6년 전 사드 반대 집회처럼 먹거리 괴담 재방송을 한다고 하여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국민을 두 번이나 속여놓고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겸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방공 선동에는 늘 앞장서던 대통령이 핵오염수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참모들 뒤에 숨어 있습니다. 비겁한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은 대통령의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감싸고 돌면서 국민의 절규와 한탄을 끝내 외면한다면 민심이 그리고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를 부실 기업에 비유하며 전부 분식회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도 언론도 전부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선 거짓을 말하는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연찬회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전부 이 회계가 분식이고 이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이 그야말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뭐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시작을 앞두고 여야가 각각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부 모여 정기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의원 연찬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꼭 국회 교체와 정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이 정기국회의 가장 중대한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원 워크숍에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부의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꼭 마련해야 하며 민생 중심 입법과 재정에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해 당력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곡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 사회 통합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도 정율성 역사공원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놓고 격한 공방이 오가는 등 이른바 이념 논쟁이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곡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을 둘러싼 논란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에 대한 추모공원 조성이 사회통합에 부합하는 것처럼 해석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연대와 통합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행사에서 새의 왼쪽 오른쪽 날개가 향하는 곳이 다르면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른바 좌우 날개론을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어떤 쪽이든 어떻게 조화를 하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공원 조성은 반헌법적이며 이를 막는 건 비정상적인 정체성을 바로잡는 행위라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흉상 이전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국방부와 육사가 검토해 결정할 거라며 목소리를 아끼는 모습입니다. 흉상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 동시에 국방부 장관 퇴진을 요구한 이종찬 광복회장에 대해서는 불편한 기류도 읽힙니다. 국민의힘 움직임은 대통령실과 궤를 같이 합니다. 정율성 역사공원 공세에 초점을 맞추면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선 철거가 아닌 이전 문제라며 국방부와 육사에 공을 넘겼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율성
이라는 분을 기리는 역사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로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비판하는 데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국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우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폭거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반공에 힘을 싣고 야당은 철진한 색깔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역사적 인물을 둘러싼 이념 공방은 좀처럼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YTN 강기경입니다. 서희초 교사 49제인 다음 달 4일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내는 방식으로 우회 파업을 하려는 것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YTN에 출연해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서 교원의 연가 사용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추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교원단체들 역시 학습권에 배치되는 방식이 아닌 온라인 추모나 저녁 추모제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주호 부총리가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임과 징계, 감사 등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부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어서 재량 휴업일을 지정해도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 일수에 지장이 없는데 학교와 교사의 고유 권한인 재량 휴업일 지정과 연가 사용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교사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이 부총리의 강경 대응 발언 전까지 교육 현장은 회복을 위해서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부총리가 며칠 사이에 묵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발언을 하면서 교육 현장이 혼란의 상태가 됐다며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이첩 기록 탈취 가담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의 잇따른 조사 거부와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정보를 입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 청사 앞에 들어섭니다. 지난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를 결론짓지 못한 뒤 이뤄진 첫 출석입니다. 출석 전 박 전 단장 측은 조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2일 경찰에 이첩된 해병 순직 사건 기록을 위법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군 검사 역시 2023년 8월 2일 자행된 이첩 기록 탈취 행위에 상당히 깊이 관여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정훈 수사단장은 군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답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 조사실로 향한 박 전 단장은 사실관계를 담은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낸 채 20여 분 만에 국방부 검찰단을 빠져나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단장 측은 외압 증거라고 주장하는 녹음 파일을 재생하려다가 실랑이가 있었고 예고대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각에선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의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11일에 이어 이뤄진 두 번째 출석에서도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명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박 전 단장 측은 기존에 제기한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 등에 해병대 사령관을 출석시켜 외압 의혹의 실체를 들춰낼 것이란 입장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이 계획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지법에서 어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정유정은 검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지 묻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사체 훼손과 유기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범행 증거 224개를 재판에 사용하는 데도 동의했습니다. 정유정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부정적인 의사를 표하며 다음 재판 때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온라인 과외부로 만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이 자리에선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 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특징, 주요 사업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에서 소속 의원들이 논의의 뜻을 모은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 대응 방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 중인 연찬회 둘째 날 비공개 분임 토의와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을 진행한 뒤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워크숍을 연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에 대한 토의를 마치고 논의한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오늘 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외교부는 중국을 방문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오늘 제27차 한중경제공동위원회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중경제공동회는 한중 수교 직후인 1993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한 한중 간 포괄적 경제협력 대화체로 경제와 통상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합니다. 중국 측 수석 대표로는 리페이 상무부 부부장이 참석하는데 한중 경제공동위원회가 대면으로 열리는 건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K-팝 걸그룹이 영국을 정복해 영국에서 올해는 이들의 해가 될 것이라고 영국의 유력 일간지가 한국 걸그룹에 대한 호평을 내놨습니다. 몰락한 영국 걸그룹의 빈자리를 채웠다면서 이 K-팝 걸그룹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블랙핑크가 영국 최고 음악 축제 하이드팝 브리티시 서머 페스티벌에서 화려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탑 100에서 1위를 차지하고 오피셜 싱글 차트 탑 40에 8곡을 올린 블랙핑크.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하이드팝 브리티시 서머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 간판 출연자로 참여했습니다. 블랙핑크 하이드팝 공연에 맞춰 런던에 마련된 기념품 매장은 팬들로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I'm actually here with my girlfriend who is a diehard fan of Blackpink, but I've started to listen to Blackpink as well and actually really like the music. We're coming from Switzerland. 블랙핑크에 이어 마마무는 이달 초 영국에서 공연을 마쳤고 다음 달엔 트와이스와 에스파, 있지, 여자아이들 4개 팀이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이를 두고 K-팝 걸그룹이 영국을 정복했다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가디언은 속물적 영국 음악계가 K-팝 산업엔 만들어진 속성이 있다며 비웃지만 K-팝 인기가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가디언은 영국에서 K-팝 걸그룹이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가 몰락한 영국 걸그룹의 빈자리를 K-팝 걸그룹이 채웠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소셜미디어 영상과 에너지 넘치는 안무, 옷차림 등도 인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가디언은 K-팝 걸그룹이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 영국이 그들의 성공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국에서 올해는 K-팝 걸그룹의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영국에서 현지 시간 28일 공항 관제 시스템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 전국적으로 항공기 수백 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영국 항공교통센터는 기술적인 문제로 이 시스템의 운항 계획 자동 처리 능력에 영향이 생겼다가 오후 늦게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국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이 대거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지난 26일에서 27일 폴란드 라돔 공항에서 열린 라돔 에어쇼에 참가해 유럽 업체들을 상대로 마케팅 활동에 나섰습니다. 카이는 이번 에어쇼 공식 후원 업체로 참가해 KF-21 한국형 전투기, 소형 무장 헬기, 수직 이착륙 무인기 등 차세대 주력 항공기를 선보였습니다. 또 에어쇼에서 FA-50은 유럽에서의 두 번째 공식 비행을 했습니다. 아무리 돈독이 올랐다지만 팔 게 없어 나라를 팔아먹다니. 오늘도 전국에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해 있는데요. 앞으로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지속적으로 내륙으로 유입되겠고요. 곳곳으로 국지적으로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12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되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최고 80에서 많게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해안가와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무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에 그치겠고요. 대전은 29도, 대구도 2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은 주 후반까지도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